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한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대치 국면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외선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오는 13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구 획정을 관할하는 정계 특위활동 기한도 넘겨 정계 특위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 임명부 등록 신청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추가 투표소 설치 법안과 영구 명부제 법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 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 첨부 삭제안 등입니다. 특히 영구 명부제와 국적 확인 서류 첨부 삭제 법안의 경우 유권자 등록이 시행된 이후 통과되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신고 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다 국적 확인 서류 첨부가 삭제되면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일을 기점으로 현재 통과된 우편과 인터넷 등록 법안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보험비와 병원 진료비가 부담돼 한국으로 건강검진이나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도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 방문차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의 의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재외 국민에게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비용이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외 국민들도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동일한 비용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정한 전국 18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도립병원과 지방의료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어제 뉴저지 한인회와 진료협정을 체결하고 재외 국민에게도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민들께서도 어차피 한국에 1, 2년, 2, 3년 만에 한 번씩은 들리실 텐데 그때 오셔서 좀 검진 받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료 지원 범위는 모든 진료 과목과 건강진단, 장례 등 각 의료원의 실정에 맞는 재반 의료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와 진료 협정을 체결한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페이퍼로 MOU를 사인해서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료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방문 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병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사방이 벽입니다. 공화당의 새 리더가 된 신임 하원 의장도 이민개혁 문제를 두고 백악관과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방송 매체 팍스뉴스는 지난 3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우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성향단체 이민개혁법 연구소가 입수했다는 국토안보부의 메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첫 번째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고용카드 전면 개방 정책은 불법 이민자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모든 종류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도 국토안보부에 유출된 내부 메모를 통해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힐은 이와 같은 방안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며 현행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주유소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입증되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 도용 범죄의 30%가 주유소에서 설치된 스키밍 장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국이 주유소 스키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4만 2천여 곳에 달하는 주 전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스키밍 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크레딧 카드 정보 도용은 피해자의 재정은 물론 크레딧에도 영향을 미치는 흉악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주유소 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 전문 업체 FICO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정보 도용 범죄의 30%는 주유소에 설치된 스키밍 장치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3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봄 플로리다주에서는 7,500여 곳의 주유소에서 집중 단속을 펼쳐 100세대의 스키밍 장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귀찮더라도 주유소 내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통해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 투입구에 카드가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투입구가 유난히 돌출돼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리던 어린 시절, 꿈이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남성들이 잃어버린 꿈을 찾아 합창단을 만들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저녁 뉴저지 잉그리드 클립스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는 합창 연습이 한창입니다. 혼자 노래를 부를 때와는 달리 음정과 박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한인 남성들이 음악을 사랑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카마라타 남성 합창단을 만들고 어릴 적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노래.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전공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뜻도 맞으니까 이렇게 조화가 잘 되니까 화음으로 나오니까 너무 멋있죠.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웅장하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문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향악단 사상 최연소로 충남도리교향악단 지휘자와 음악 감독을 지닌 이병훈 씨가 합창단의 지휘봉을 잡고 각 파트마다 성악가들이 참여해 전문가 못지않은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시간을 빼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 빠지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오신 그 열정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합창단은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음악을 접하기 힘든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합창단의 첫 공연인 창단 연주회는 오는 12월 6일 뉴저지주 잉그리드 클립스 MB 팩토리에서 열립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이민자 언어들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용 미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2009년에서 13년까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 전국적으로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인구수는 111만 7,3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별 사용자 인구수에서 스페니쉬,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에 이어 6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어 사용자 수가 37만 2,742명으로 프랑스어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5위에 올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총 18만 3,007명이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대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스페니쉬와 베트남어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국어 구사자들의 경우 영어 미숙 비율이 다른 언어 구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한국어 사용자 가운데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0.8%에 달했고 상위 10개 언어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흥국의 경제는 불안합니다. 미국 기업의 지난 3분기 실적도 2009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어제 자체 집계 결과 뉴욕 증시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 기업의 수익이 시장 가중치 기준으로 지난 3분기 평균 3.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4분의 3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 실적은 2009년 3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분기 수익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기업의 3분기 주당 순이익감 소율이 54%에 달했습니다. 원자재 분야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하락폭은 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통신과 소비재 분야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23%, 19% 늘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도 S&P 지수 기업의 약 72%는 시장이 예상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애초 시장이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S&P 지수 기업의 수익이 평균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수익 증가율 전망치도 지난 7월에 10.9%에서 7.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로 증시는 올해 상대적으로 크게 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혼잡세를 거두는 안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공항에서도 공항 접근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접근료는 결국 승객들의 몫이 될 전망인데요. 콜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하차시키는 콜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들의 공항 접근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공항 내 교통 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의 다른 일부 공항들은 이들 차량에게 접근료와 유사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항만청 규정에 따르면 세계 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은 옐로캡뿐입니다. 옐로캡을 제외한 콜택시 등은 승객이 사전에 콜택시를 예약한 경우에만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지만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공항 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항만청 측은 각종 콜택시들이 급증하고 터미널 앞을 대기 장소로 사용하면서 심하게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버 측은 접근료 부과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는 요금 인상의 형태로 승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도널드가 아시안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인당 최대 $16,000를 수여하게 됩니다. 맥도널드가 아시안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1인당 최대 $16,000를 수여합니다.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재단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부는 2016 학업 성취도 우수 아시안 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아시안 학생들에게 총 $96,000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들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고교생 6명을 선발하고 1인당 최대 $16,000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으로 부모 중 최소 1명은 아태계 출신이어야 하고 졸업한 해에 바로 전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직업기술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 21세 미만의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로 GPA 2.7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16년 1월 20일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됐습니다. LA시 노인국과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혈압 정밀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LA시 노인구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과 함께 이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센터 측은 독감 시즌에 맞춰 예방 차원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혈압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보다도 다음에는 이제 흔히 노인들이 오는 폐렴 그 예방 그런 것도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내년에 가서는 더 이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오늘 행사에는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30명의 간호사들이 나와 등록 절차와 혈압 정밀 검사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팀으로 나뉘어 노인센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LA시 노인국에서는 앞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다스 사이나이 같이 그렇게 큰 병원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폐렴 예방이라든지 또 한인들한테 많은 여러 병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상포진 이런 그런 병들을 많다는 거를 알려드려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범위를 좀 크게 하고 싶어서. LA시 노인국의 헬렌 리 스페셜리스트는 한인 커뮤니티에 맞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사회 노인들의 쉼터 역할을 맡고 있는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주류 사회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의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은 모의 실습이 군과 병원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네킹 등을 이용한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은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실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자 처참한 전쟁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적의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료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고 쾌쾌한 냄새까지 코를 찌릅니다. 전쟁 속 실제 상황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룸이 마련된 워싱턴의 메디겐 군병원. 실제 전쟁에 참전하기 전 의무병들의 마지막 교육 과정에 이용되는 곳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Train for this in a classroom like that. You have to actually go through and visually and feel physically what you're doing. Perfect. 이 병원에서는 전쟁 시뮬레이션 수업 외에도 산부인과 모의 수업도 진행됩니다. 실제 신생아 크기의 마네킹을 이용해 자연분만은 물론 제왕절개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ything we can do to improve patient safety and the quality of care that we're delivering, absolutely. 특히 이 같은 모의 실습을 통한 훈련은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을 5배 이상 끌어올려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주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실시되어 온 시뮬레이션 학습이 전국 각 지역 병원과 군으로 퍼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노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 이상한 노숙자가 있는데요. 자기 집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집 마당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텍사스주의 한 고급 주택가. 한 호화주택 앞마당에서 벌써 몇 달째 노숙을 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Wearing the same clothing, it's dirty. He has no bathroom facilities, no shoes. 이웃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집 앞마당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69세의 칸 씨는 지난 3월 부인에게 쫓겨났는데 의사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도 빼앗아버려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을 돕거나 음식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동네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The weather's starting to get colder. He's very frail. He can't even walk. And I'm afraid that he's going to
die out here, in his yard.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30번이나 왔다 갔지만 칸 씨는 매번 다시 내쫓겼습니다. To realize her that whatever she's doing bad. People will know, the neighbors and everything else, and everybody will ask her or put her down that why you're doing to your husband. 32년간 함께 산 아내와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Been going on like for the last 6 years. I need money. 그런데도 남편은 돈이 없어서 아내는 재산을 나누기 싫다며 이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칸 씨는 아내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마당에서 버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해는 전혀 이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칸 씨의 건강 상태로는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이웃의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4년 만에 우주인 후보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시민권자이며 이공계 학사 학위자로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경력 혹은 제트 비행기 주조종사로 최소 1000시간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사는 2020년에는 오리온 우주 캡슐 탐사를 구상 중입니다. 지원은 12월 14일부터 2달간입니다. 한편 4년 전 공채에서는 6,400명이 지원해 8명이 선발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총 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화재 경보기 10만 개를 뉴욕시 전역에 무료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71명이 화재로 사망했으며 97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보로별로 열리는 커뮤니티 행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3일 이내 문의하면 됩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사 헬스 리퍼블릭의 플랜 효력 중단이 당초 예정일인 12월 말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은 약 20만 명에 이르는 헬스 리퍼블릭 플랜 가입자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보험사 플랜에 가입해야 올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의 재정 문제가 기존에 보고됐던 것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축 사업이 커뮤니티 보드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베이사이드 지역 커뮤니티 보드 11은 7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신축 계획안을 교통 혼잡 심화를 우려하며 부결시켰습니다. 커뮤니티 보드의 이러한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진행될 퀸즈 보로장과 시의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A 측은 부결과 상관없이 학교 신축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며 차차 개이겠지만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